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의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컴퓨팅 사고의 4단계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첫 강의에서 컴퓨팅 사고의 4단계 프로세스를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해 과정입니다. 분해 과정에서는 큰 문제를 우리가 잘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문제를 나누어서 각각의 조각을 확인하거나 어떻게 문제를 나누면 될지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커다란 문제를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면 해결 가능한 문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패턴 인식. 패턴 인식은 어떤 예측이나 통찰을 위해서 조각 하나하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추상화는 말이 어렵지만 단순화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에서는 앞에서 찾아낸 패턴들을 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지? 라는 그 원리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순서, 하나하나의 명령들을 잘 배치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설계 단계입니다. 이거는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인 명령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때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에 대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죠.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문제 해결의 연속이니까요. 자, 이 문제를 우리 함께 컴퓨팅 사고의 4단계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의 문제거리를 여러분께 제공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어떤 문제인가요? 삭막했던 옹벽을 지자체가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예쁜 타일을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바람에 떨어진 건지, 비가 와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접착제가 약해서 떨어진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 프로세스 중 첫 번째 분해 단계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분해 단계라고 해서 이 타일을 다 깨트려 가지고 분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화면에서 본 하나의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분해하자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어려워서 혹은 너무 복잡해서 망설여질 때 우리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문제로 잘게 나누어야 합니다. 잘게 나누어진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기 쉬우므로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국 원래 큰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기 쉬운 형태로 잘게 나눈 것을 분해라고 합니다. 너무 큰 타일로 제작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앞서 문제. 너무 큰 타일로 해서 하나가 떨어지면 표가 크게 나죠. 타일 무게와 부피로 어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큰 타일로 제작한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분해 단계에서 우리가 분해를 하는 거죠. 문제들을. 그리고 큰 덩어리 하나만 떨어져도 표가 많이 나. 그리고 재료 고유의 색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타일을 보면 뭔가 타일에다 프린팅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자, 면이 넓어서 일부만 접착제를 사용하면 또 떨어져요. 아까 떨어진 자국에 보면 접착제가 충분히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만 일부 면에만 붙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커다란 문제를 작은 단위의 문제로 잘게 쪼개냅니다. 앞선 분해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나 패턴을 이제 찾는 과정입니다. 패턴 인식. 자, 패턴은 일종의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해결 가능한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 명령의 집합인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적용하면 필요할 때마다 그 명령을 반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식이죠. 자, 실내가 아닌 실외 환경에서 직사광선이 노출된 실외 환경에서 그 중에서도 뭐 자외선, 바람, 비나 눈, 추위 이런 데 노출된 환경에 있다는 게 이 문제의 공통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접착제가 뒷면에만 발라져 있다. 그것도 일부만 접착제를 발라놓은 상태였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죠. 이게 문제의 어떤 일반적인 반복되는 패턴인 거죠. 떨어진 자국들을 보면 접착제가 충분치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 또한 비슷한 패턴입니다. 옆면을 잡아주지 못하고 이 틈으로 바람이나 빗물이 들어와서 더 쉽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게 공통적인 또 패턴이죠. 자, 면이 넓다는 문제, 이 타일의 면이 너무 넓어. 이것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노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작은 단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해결 방법을 패턴 인식에서 작성합니다. 큰 타일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타일로 해결한다. 큰 타일은 무게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서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작은 타일로 바꾼다. 그 다음 타일에 프린팅을 하지 않는다. 뭔가 인위적으로 프린팅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저분해지니까 타일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자. 그래서 그 고유의 색상으로 그림을 그리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접착제는 일부만 바르지 않고 뒷면은 물론이고 옆면까지 물어줄 수 있는 형태로 접착제를 전체에 발라주자. 그러면 비바람에도 강할 수 있다. 접착제 틈으로 비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틈을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림의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서 대신 다양한 색상의 타일을 제작해야 된다라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겠죠. 이미지를 단순화하고 대신 전체를 그리기 위한 설계도를 또 제작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거고요. 추가적으로. 자, 이런 패턴 인식 과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분해된 문제점들의 유사점과 패턴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서 세팅합니다. 다음으로 추상화 작업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추상화라는 말은 단순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추상화는 우리가 단순화시켜 놓은 그림을 또 추상화라고 표현합니다. 만화처럼 혹은 형태만 가지고도 금세 알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걸 또 우리가 추상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피카소가 소를 그리고 이를 단순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좀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겹쳐져 있고 약간 오묘한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화로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카소 그림을 보면 저 정도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어. 꼭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카소는 스페인이 낳고 프랑스가 키운 아주 천재화가입니다. 6살 때부터 웬만한 미대생들보다 그림을 훨씬 잘 그렸다고 해요. 피카소는 늘 하는 얘기가 나는 12살 때부터 라파엘로처럼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라고 하면 우리가 아테네 학당을 그렸던 아주 르네상스의 거장이고 르네상스의 부흥을 일으킨 유명한 화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카소는 그 사람 못지않게 더 잘 그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
저 작품만 보고 우리가 저 정도 그리면 나도 그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피카소는 대상의 특징과 상징을 찾아서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소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 단순화 과정에서 자신이 묘사하고 싶은 감정을 담아낸 거죠. 이 그림의 추상화처럼 보이는 그대로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그린 게 아니라 핵심만을 추려서 단순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추상화 작업입니다. 추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정신적인 것, 어떤 것의 일반성을 추출해서 아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이걸 일반화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달력. 머릿속에서 하루하루 세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단순화시켜서 달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마찬가지 지하철 노선도. 우리가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면 노선도를 다 외우겠지만 그걸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서 지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노선도라는. 자, 전체에서 핵심만 뽑아내서 전체를 표현한 것. 우리가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 달력, 스케줄표, 이런 걸 우리는 일반화, 시각화한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앞서 피카소 그림의 추상화처럼 인체 전체에서 핵심만을 뽑아내서 어떤 특정 표현을 통해 전체를 표현하는 걸 우리 추상화라고 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소설책의 줄거리 전체의 대강, 스토리 보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추상화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추상화는 핵심 정보만으로 간략히 요약하는 기술입니다. 달력이나 지하철 노선도 등도 일종의 추상화로부터 나온 결과물입니다. 달력의 경우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죠. 지하철 노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다니는 노선도라면 훤히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노선도를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추상화, 패턴 만들기, 어떤 패턴을 만드는 일반적인 규칙을 발견해서 이 추상화라는 것을 복잡한 내부 시스템을 보여주지 않고도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소개해서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상화의 내용은 누구에게 이 시스템을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추상화한다면 간단한 핸들, 엑셀, 브레이크 등의 조향 기능과 사용자 기능으로 추상화하면 됩니다. 추상화는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서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굳이 엔진의 모든 내용이나 전원 구조, 전원의 그 설계 구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운전자에게 필요한 매뉴얼은 사용자 매뉴얼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주고 엔진 계통이나 전자 계통은 정비사에게 볼 수 있는 매뉴얼로 제공하면 됩니다. 이처럼 추상화는 각 대상별로 문제 해결 방법을 단순화해서 제공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벽에 타일이 떨어진 문제, 그 분해 과정과 패턴 인식 과정을 우리가 완성해서 여기 왔는데요. 앞서 분해 과정과 패턴 인식 과정에서 완성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하나하나 단순화해서 해결 방법을 완성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타일의 문제에서 패턴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상화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단순화된 정보입니다. 이 한 장의 이미지를 같이 작업할 팀원들에게 보여주면 팀원들은 금세 이해할 것입니다. 과거 저렇게 큰 타일로 붙여놨던 것들이 쉽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서 저렇게 접착제를 좌우, 뒷면 가득 담아서 붙이고 타일 고유의 색상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은 이 추상화된 단순화된 이미지 한 장만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이해하게 되고 습득하게 됩니다. 자, 추상화 작업은 상황에 따라서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아주 간결하고 핵심만을 정리해 놓은 정보입니다.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야 합니다. 시간적 흐름에 맞는 순서를 정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벽 전체에 적용할 시안을 제작하고 시안에 맞는 색상의 타일을 구하고 그 큰 타일을 잘게 부수고 외부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실내에서 미리 가능한 작업들은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외부 작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그리고 함께 일할 분들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합니다. 자, 이렇게 잘게 분해해 놓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엮어서 전체 큰 해결책을 만드는 거죠. 자동차 정비업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동차 모델별, 부분별 정비 책자, 이것도 잘 갖춰지면 하나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겠죠. 알고리즘,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이 내용, 예를 들면 혈액형별 어떤 성격 유형을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데요. B형은 바람둥이가 많다더라, A형은 소심하다더라,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의 알고리즘을 짜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의 혈액형별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리즘은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위별 매뉴얼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리에서 어떤 레시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하나의 실행 과정을 담은 함수들을 모아서 전체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함수 명령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시피를 얘기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의 햄버거 조리 과정이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지 않다면 그거를 만드는 사람마다 매번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겠죠. 그런 레시피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랑 유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시각적으로 제작한 순서도입니다. 순서도를 제작할 때는 그림처럼 처음과 끝은 반드시 라운드 사각형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세스들 하나하나는 사각형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림처럼 마름모꼴의 도형으로 제작해서 순서도를 제작합니다. 보시는 대로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가 간단히 제작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도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판단의 상황에 대한 대처와 그 후에 어떤 흐름에 대한 예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알고리즘의 첫 단계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세부적일수록 일의 처리는 완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이미지 알고리즘에서 아마 추가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겁니다. 라면을 끓일 때 저는 달걀을 넣고 파를 넣고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레시피로 라면을 더 맛있게 끓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짜야 되고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단계와 수행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은 이런 구체화된 추상화된 작업이 자동화돼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컴퓨터는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주죠. 반복적으로 세팅된 작업이 자동화되어서 순식간에 수행되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알고리즘이 되고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단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큰 문제를 어느덧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령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회원가입의 경우 회원이 아니라면 뭐 신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회원가입 창이 뜨도록 안내하죠. 그곳에는 어떤 회원가입을 위한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 및 뭐 이용에 대한 안내 등 이런 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이에 동의하면 이제 회원가입 절차가 들어가서 입력 폼에 개인의 정보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개발자는 자신이 설계해 놓은 DB 테이블에 가져가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그 입력 데이터와 DB 테이블 상에 미리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이게 회원이 맞는지, 맞으면 통과하고 아니면 틀린 내용을 다시 입력하게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에 짜여진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 또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을 거고 잘 버틸 겁니다. 혹 문제가 생겨서 이 타일이 일부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유지 보수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커다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컴퓨팅 사고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